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직 그래머 뉴스를 낭독할 때 문법적인 측면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가능하면 건너뛰기를 하지 마시고 한번 쭉 전체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낭독을 하고 계신가요? 베이직 그래머 뉴스 초반부를 보면은 4단어에서 6단어 정도의 아주 짧은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장이 짧다 보니까 문장 구조가 잘 드러납니다. 짧은 문장이다 보니까 그냥 이 문장을 눈여겨보면서 낭독하는 것만으로 각 단어의 역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단어까지의 문장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이걸 영어로 말하는 데 익숙해지면은 여기서 단어가 하나 둘씩 추가됐을 때 그 추가되는 단어의 역할이 되게 분명히 또 드러나서 그래서 뭔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그 단어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문장 길이 4단어에서 6단어 이런 짧은 문장에서부터 드러나는 영어의 기본 구조, 어떤 영어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많은 걸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베이직 그래머 인 뉴스 자체가 그 독하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베이직 그래머 인 뉴스가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은 베이직 그래머 뉴스를 따라가시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연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베이직 그래머 인 뉴스의 어떤 유닛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그래머 인 뉴스가 잘 설명하고 있는 시제나 이런 거는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만 이제 베이직 그래머 뉴스에서 좀 강조하지 않고 있거나 좀 유닛 뒤쪽에 있어가지고 초반부만 볼 때 좀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듣고 이거 뭐 당연한 소리인데 이 사람은 왜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은 그 영어의 이런 기본 구조를 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거고,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처음 들은 내용이다, 아니면은 예전에 듣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베이직 그래머 뉴스 낭독을 해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 문장을 음미하면서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닛 1, 2에 그 형용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어떤 단어가 형용사인지 이거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일단 형용사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형용사는 이렇게 주어 그리고 am, is다 그 다음에 형용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주어 다음에 바로 형용사를 쓰지 못하고 주어 다음에 뭔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닛 1, 2에서는 이게 am, is가 이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am, is 말고 다른 동사나 다른 동사구가 이 주어와 형용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주어 뒤에 바로 쓰지 못하고 주어 그리고 연결해주는 뭔가 동사나 동사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쓴다.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를 쓰고 나서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쓰기도 한다. 이거는 예문이랑 같이 볼게요. 예를 들어서 I'm tired but I'm not hungry. 여기서는 그냥 주어 am 그리고 tired 형용사로 문장이 끝났죠. 그런데 여기서는 I'm interested in art. interested in art. 이런 경우가 이제 이 형용사 전치사 명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interested in 이거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interested 하면은 interested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를 많이 낭독함으로써 interested in까지 그냥 세트로 의미를 음미하면서 낭독을 해주시고, 항상 눈여겨보실 때도 interested에서 시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interested 뒤에 바로 in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 여유가 되면 또 뒤에 단어까지.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명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랑 같이 쓰는 전치사, 여기서는 뭐 interested in, 여기서는 scared of,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 앞에 단어만 intro까지만 들어도 뒤에 interested in까지 자동으로 내가 연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 문장을 원어민이 영어로 발음하는 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이 이 단어를 써서 말하는 문장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전치사는 신경 써서 발음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단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들어야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n, 여기서 of도 마찬가지입니다. interested in, scared of 이렇게 세트로 쓴다는 걸 알고 그거에 내가 익숙해져 있어야 들을 때도 이 in이나 of 발음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원래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닛 3, 4에서 이제 동사, 먼저 영어 동사의 특징을 설명드리면은 영어 동사는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동사, verb intensive, 그리고 타동사, verb transitive. 저는 그냥 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말이 기니까 그냥 VI, V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VI는 그러니까 자동사는 주어랑 자동사만으로 문장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명사를 내가 뒤에다 쓸 거면은 전치사를 붙이고 써야 됩니다. 근데 타동사는 그 타동사 뒤에 바로 명사를 씁니다. 이것도 예문이랑 같이 볼게요.
I'm working. 바로 마침표를 쓰고 끝냈죠. 이거는 이제 이게 자동사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working이 자동사다 이거라기보다 그냥 문장에 이렇게 쓴 거를 보고 아 지금 이 단어는 그냥 자동사로 썼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Maria is reading a newspaper. We are having dinner. 그러니까 reading 다음에 대상이 바로 왔고 having 다음에 대상이 바로 왔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적어도 이 문장에서 이 동사들은 타동사로 썼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You are not listening to me. Are you waiting for Sue? Listening me가 아니고 waiting Sue가 아니고 listening to me, waiting for Sue. 이렇게 동사, 전치사, 명사. 이때도 중요한 게 listening to를 세트로 눈여겨보면서 같이 낭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waiting for, waiting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waiting for까지 눈여겨보고 낭독할 때도 그거를 하나의 세트로 낭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낭독을 해서 나중에는 이것도 list 정도까지만 들려도 listening to까지 그냥 자동으로 내가 떠올리게, 이것도 wait까지 들어도 waiting for가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자, 그럼 이제 유닛 5, 6, 7에 나온 거 여기서도 have a lot of books. have 다음에 바로 대상이 왔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 타동사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read a lot. read 다음에 대상이 온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여기서 앞에 이제 a lot of books가 나와서 그거를 뭐 생략했다고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 문장 자체에서는 read 다음에 대상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자동사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해서 그 뒤에 문장에서는 He's eating an ice cream cone. He likes ice cream. 여기서는 eating 다음에 바로 대상이 왔고 likes 다음에 바로 대상이 왔죠. 이런 건 이제 타동사. 그리고 I work in an office. Emily lives in Houston. work on office가 아니라 work in. 그럼 이제 자동사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lives in. 바로 lives Houston이 아니라 lives in. 그럼 얘도 자동사. 이때도 자동사 이 work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work in, lives in 이렇게 세트로 눈여겨보고 낭독을 하고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조건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많이 자주 쓰는 단어일수록 그 용법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같은 단어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자동사로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타동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단어 자체를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라고 외울 게 아니라 문장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아, 이 상황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자동사로 쓰는구나. 그런데 어떤 전치사랑 같이 쓰네?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같이 눈여겨보고 낭독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 단어를 타동사로 썼네? 이렇게 눈여겨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랑 동사 설명이 끝났고 이제 명사입니다. 영어 명사도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영어 명사는 countable noun, uncountable noun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countable noun은 말 그대로 셀 수 있는 명사. 예전에 이제 가산명사라고 했었죠. 이거의 특징은 이제 셀 수 있으니까 이걸 세줍니다. 센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일 때는 단수로 확실히 써줘요. 그래서 a book. 복수일 때는 이제 s 붙여가지고 복수로 확실히 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book이란 단어는 사전에는 있는데 말에는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ook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은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의 문장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book이라고는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단수일 때는 a book, 복수일 때는 books라고 쓰는 거죠. 물론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이거를 100% 맞게 쓸 수는 없는데 이거를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이거를 너무 아무런 구분 없이 우리가 쓰다 보면은 원어민이 들을 때 이상한 게 그 사람들 귀에는 바로바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단어가 이거는 무조건 countable noun, 이건 무조건 uncountable noun 이게 아니라 이것도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countable noun으로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uncountable noun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같은 단어를.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 문장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 이 단어는 countable인지 아니면 uncountable인지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ncountable noun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수 복수를 나누지 않고 한 가지 형태로 쓰는데 단수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art 같은 경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book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단수로 쓸 거면 a book 이렇게 확실히 어를 붙여서 a book 단수 표시를 해주고 뒤에 동사도 이제 is를 써주잖아요. 그런데 art는 단수 취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뒤에 이제 is를 써주긴 써줘요. 왜냐면 이제 단수로 우리가 취급을 하니까 a나 am을 안 쓰고 그냥 is를 써줍니다. 대신에 이 앞에 어나 언을 안 붙여요. 그러니까 단수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수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베이스 그래머 뉴스에 나오는 예문들에서 보겠습니다. art, 얘는 이제 뒤에 s도 안 붙고 앞에 언도 없죠. 그러면 얘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짐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politics, 얘는 뒤에 s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 바로 뭔가 사전을 찾거나 어디서 검색해가지고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여러 번 마주칠 때까지는 일단 눈여겨봐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른 문장에서 뭐 5번, 10번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볼 때마다 얘는 politics다. 그럼 얘는 그냥 politics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굳이 이거를 그 만날 때마다 얘는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막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dogs 얘는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복수형으로 쓴 거고요. 그리고 a newspaper 어가 붙었죠. 그러면은 newspaper 적어도 여기서 이제 newspaper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dinner 앞에 없죠. 그러면은 셀 수 없는 명사 a newspaper 똑같은 거고 dinner 똑같은 거고 a lot of books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리고 an ice cream cone 아이스크림 콘 이거 자체가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로 쓴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어나 언이 안 붙었죠 지금. 그럼 이건 뭐냐면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여기서 쓴 거예요. 그리고 an office 오피스를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를 이 문장에서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지 그걸 일일이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짐작을 하고 앞으로 얘를 이제 다른 문장에서 5번, 10번 더 만났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계속 이제 눈여겨봐 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영어 형용사, 동사, 명사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예문에서 그걸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이 preposition, 전치사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어 문법의 전치사는 preposition이라는 단어를 그냥 번역을 한 건데 prep 앞에 position 위치 그러니까 뭔가 앞에 있는 애란 거거든요. 뭐 앞에 있냐면은 얘는 명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뒤에 뭔가 오는 애는 그냥 무조건 명사 역할을 하는 애고 반대로 이 명사 앞에 뭔가 왔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얘는 그냥 전치사 역할을 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전치사는 되게 여러 문장 유형에서 등장을 하는데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 형용사 전치사 명사 주어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from, in, of, at, on, of, to, in, for, at 이게 다 지금 전치사거든요. 각 전치사 뒤에 다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왔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는 우리가 얘를 분명히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 기억에 잘 남지 않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치사는 평소에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도 조금씩 설명을 드렸지만 형용사 뒤에 전치사가 온다? 그러면은 이 형용사와 전치사를 세트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온다? 그러면 그 동사와 전치사도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he's at work 이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at work 이거를 세트로 그리고 on the table 이것도 세트로 이 상황과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이거를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치사가 이 앞에 나오는 단어 뒤에 붙여서 이 세트로 쓴 건지 아니면 이 세트로 쓴 건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전치사 자체를 눈여겨보시고 그 앞뒤에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음미하면서 눈여겨보면서 신경을 쓰면서 같이 낭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영어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로 구분이 됩니다. 자동사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그리고 명사. 그래서 자동사랑 전치사 이 어떤 세트를 쓰는지 이걸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타동사는 그냥 타동사 뒤에 바로 명사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 명사는 countable, uncountable. 만약에 countable이면은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서 써주고 uncountable이면은 하나의 형태로 쓰되 그거를 단수 취급을 해주고 그리고 형용사는 주어 다음에 바로 못 씁니다. 그 주어랑 형용사 사이에 am, is 하나 다른 동사 혹은 동사구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의 전치사는 그냥 모든 문장에서 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뿐만 아니라 그 앞뒤 단어도 어떻게 쓰는지 함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간단한 영어 문장부터 이런 영어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 뭐 중학교 영어 수준이건 아니면 토익 영어건 수능 영어건 뭐 비즈니스 영어건 원어민 영어건 상관없이 모든 영어 문장에 이 영어의 특징들은 다 나타나요. 그래서 베이직 그래머 뉴스를 낭독하실 때부터 이 특징들을 눈여겨보고 의미를 음미하면서 낭독하시면은 이후에 그 어떤 영어 문장을 보셔도 그냥 영어 문장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문법적으로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건 정말 없어요. 베이직 그래머 뉴스의 연습 문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부분만 신경 쓰시면은 이제 문법은 진짜 더 이상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베이직 그래머 뉴스를 낭독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발음 팁을 가지고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